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같은 가격까지 상승한다고 해도 한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1.2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결과는 분명 다릅니다. 그렇다면 추가 매수를 하지 않고도 보유 수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타임레버리지 스테이킹 채널에서 처음 인사드립니다. 비트코인이나 다른 가상자산을 오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가격이 다시 오를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것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저도 처음에는 비트코인을 오래 보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지갑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기다린 보상을 받는 것이고 가격이 내려가면 다시 오를 때까지 버티는 것이 장기 투자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스테이킹을 공부하면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보게 됐는데요. 장기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매수 가격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는 동안 보유 수량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같은 가격까지 상승한다고 해도 한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1.2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결과는 분명 다릅니다. 그렇다면 추가 매수를 하지 않고도 보유 수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 질문이 제가 스테이킹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게 된 계기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스테이킹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보다 최근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운용 구조를 중심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테이킹이라고 하면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운영과 검증에 참여하고 그 대가로 보상을 받는 방식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네트워크 검증 보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수익을 만드는 구조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실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필요한 유동성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기관끼리 큰 규모로 자산을 거래하는 OTC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탈중앙화 거래소에서는 이용자들이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AMM 유동성이 필요합니다. 또 서로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 사이에서 자산이 이동할 때도 충분한 유동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산을 운용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면 수익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수익을 참여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이번에 제가 알게 된 구조였습니다. 기존 스테이킹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보상을 받는 방식이라면 이 구조는 실제 시장에서 발생하는 거래와 자산 이동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저는 이 차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자산을 예치하면 보상을 준다는 설명보다 내 자산이 어디에 활용되고 어떤 과정에서 수익이 만들어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 서비스를 살펴보다가 알게 된 곳이 니어 스테이킹이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높은 보상률을 보고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보상의 출처였습니다. 보상이 어디에서 발생하고 어떤 방식으로 참여자에게 지급되는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니어 스테이킹에서는 참여자의 자산을 지원 네트워크의 유동성 공급과 기관 간 OTC 거래, AMM 운용 등에 활용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실제 시장 수익을 보상 재원으로 사용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규 참여자의 예치금을 이용해 기존 참여자의 보상을 지급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설명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고 저는 단순한 예치이자 상품이라기보다는 시장에 필요한 유동성 운용에 참여하고 그 수익 일부를 배분받는 구조에 더 가깝다고 이해했습니다. 이용 방식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운용 기간은 14일부터 시작해 30일, 90일, 180일, 365일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스테이킹 락업 해제도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비트코인을 장기간 보유할 계획이라면 비교적 긴 기간을 선택할 수 있고 처음 이용하는 경우에는 짧은 기간부터 구조를 경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용 절차는 네이버에서 니어 스테이킹을 검색한 뒤 회원 가입을 하고 운용할 자산과 기간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이후 안내되는 전용 예치 주소로 자산을 보내면 대시보드에서 운용 상태와 보상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사용해 본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는 처음에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처음 이용하는 분들을 위한 가이드와 실시간 상담도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어떤 서비스든 자산을 맡기기 전에는 보상률만 볼 것이 아니라 자산이 실제로 언제 어떻게 운용되는지, 출금 조건은 무엇인지, 운용 기간과 위험 요소는 무엇인지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스테이킹을 공부하면서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기준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만 생각했다면 지금은 보유하고 있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함께 생각하게 됐습니다. 장기 투자자는 결국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그 시간을 단순히 가격을 기다리는 데만 사용할 수도 있고 구조를 충분히 이해한 뒤 보유 자산을 활용하는 방법까지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더 적절한지는 각자의 투자 계획과 위험 성향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중요한 것은 높은 보상률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이 만들어지는 구조를 먼저 이해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타임레버리지 스테이킹 채널에서는 비트코인뿐 아니라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등 다양한 자산의 스테이킹 방식과 운용 구조
구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니어 스테이킹의 구조와 이용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니어 스테이킹을 검색하시거나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